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여러분, 토트넘과 아스날,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를 치렀습니다. 3연패를 당했던 아스날은 죽음의 3연전이라고 불리었던 첼시와 맨유와의 경기를 모두 승리로 따내면서 챔스 진출 티켓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이 어제 맨유에게 승리하고 토트넘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간신히 챙겼습니다. 순위표를 먼저 보실까요? 아스날과 토트넘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이 33경기를 치른 채로 승점 각각 60점과 58점입니다. 맨유는 아스날에게도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고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도 승점 6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맨유는 4경기가 남은 만큼 아스날과의 경기 패배로 4위권 싸움에서는 사실상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살라와의 골 격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라와 무려 5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트트릭이나 포트트릭을 달성하게 되면 격차가 단숨에 줄어들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위한 경쟁을 마지막까지 해줬으면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스날과 토트넘 두 팀에게는 모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토트넘은 필승을 위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었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토트넘입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이 최근 2경기에서 이렇게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아스날이 바뀌었습니다. 티어니와 토마스 파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경기력이 최악으로 떨어졌던 아스날이었고 첼시와 맨유, 웨스트햄을 차례로 만나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모두 장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스날이 죽음의 3연전에서 무려 2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아스날에게 운도 따랐던 맨유와의 경기였죠. 맨유의 부패가 PK도 실축했고 골대를 맨유가 3방이나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을 변형 3백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왼쪽 풀백 누누 타바레스를 이용해 경기 도중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기본적으로 포백으로 돌아오지만 공격 시에는 타바레스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3-2-4-1의 포메이션을 형성했습니다. 아르테타는 타바레스를 높은 위치까지 공격에 가담시키면서 맨유를 뒤흔들었습니다. 누누 타바레스의 맨유전 히트맵인데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컨디션을 가져가지 못했던 아스날은 변칙적 전술 운영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어땠을까요? 에릭센더비라고도 불리며 관심을 끌었던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토트넘의 윙백 자원, 핵심이라고도 불리는 도어티가 물론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탑티어 공격수 2명을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오늘 경기 정말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죠. 토트넘의 윙백인 에메르송과 세세뇽은 경기 중 성공시킨 크로스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니죠. 토트넘은 브라이튼전을 포함해서 180분 동안 크로스를 한 개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2경기 내내 얼마나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지 수치로도 드러나는 토트넘인데요.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9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는 아예 없었죠. 아니 경기 종료 직전 골대를 맞춘 브렌트포드 때문에 간신히 승점 1점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는 3미드를 구성하며 에릭센을 중심으로 중원 싸움을 잘 가져갔습니다. 토트넘은 2미들이었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2명의 미드필더가 구성되기 때문에 크룹세스키나 손흥민 또는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와 미들라인에서 싸움을 가져가 줄 때 토트넘의 양쪽 윙백인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파이널 서드로 올라가서 사이드 쪽에서 공격을 풀어줬었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토트넘은 정말 무기력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왼쪽 윙백 세세뇽은 전진이라도 되었는데 계속 볼의 소유권을 브렌트포드에게 넘겨주었죠. 반면 반대편 윙백이었던 에메르송은 아예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에메르송이 오른쪽을 풀지 못하니까 에메르송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른쪽 스토퍼인 로메로와 윙포워드인 클룹세스키가 에메르송을 도와주기 위해 윙백 자리를 커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세 선수가 계속 겹쳤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가 잘 안 될 때는 케인이 전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 케인의 전반적인 패스 성공률이 60%대입니다. 전반전에는 케인이 볼키핑과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케인의 경기당 평균 패스 성공률이
70%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지만 오늘 경기는 6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골을 정말 많이 넣긴 했지만 케인과 클럽스스키에게 쏠리는 수비 탓에 손흥민 선수에게 더더욱이나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무기력한 경기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토트넘은 패배하고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하게 됩니다. 토트넘에게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니죠. 오늘 경기에서 보셨겠지만 토트넘은 윙백의 교체가 정말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 도어티가 토트넘의 대들보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도어티의 부재가 최근 두 경기에서 토트넘을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어티는 왼쪽, 오른쪽, 양쪽 윙백이 모두 가능한 선수인데 적어도 도어티가 있었다면 양쪽 윙백 중 한쪽만 구멍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늘 콘테 감독의 용병술 또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기를 한 세세뇽과 에메르송을 경기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바꿨다는 것입니다. 세세뇽과 에메르송을 74분과 86분에 교체했는데요. 승점 3점을 꼭 가져와야 했던 토트넘으로서는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았냐는 것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3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선 경기 종료 5분 전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키자마자 골을 먹히면서 쏜나골 또 나왔네 라는 질책을 받았던 콘테 감독이기도 하죠. 남은 경기를 모두 결승전처럼 준비하겠다는 콘테였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입니다. 보는 내내 지루함이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90분 풀타임을 뛰었고 총 터치 65회, 패스 성공률은 86%, 5번의 드리블 시도를 모두 다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슈팅 자체는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던 손흥민이죠. 토트넘의 남은 경기가 5경기이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은 사실 어려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시즌 연속 10-10이라는 PL에서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대단한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하지 못한 것은 전술적인 패착이라며 질타를 받았던 콘테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힘든 경기였고 확실히 매우 어려웠다. 브렌트포드는 피지컬적인 팀이고 그들의 방식으로 세트플레이를 활용하려고 했다. 가능성이 있을 때 그들은 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수비적으로 좋았지만 동시에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공을 훨씬 잘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승부가 공평한 상황이었고 이길 수 없을 때는 승점 1점이라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해냈다. 4위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토트넘이 챔스 진출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스날과 승점 차이가 2점이고 아스날과의 더비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북런던 더비의 승자가 챔스 진출 티켓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다만 오늘과 같은 경기력이라면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브라이튼과의 충격패 이후 어떻게 준비를 할지 기대했던 토트넘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